어제 있었던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 현장 조은석 특검이 발표를 했고 조은석 특검이 발표했고 그 이에 이제 특검보가 설명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리해 볼 텐데 일단은 이것도 먼저 여쭤볼까요? 어제도 1인 시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1인 시하는 모습 생중계하고 그렇죠. 또 전화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네. 많은 의원분들이 본회의장 쪽으로 이제 본청 들어가면서 호응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5주차 1인 시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 해산 촉구 1인 예. 시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힘이 농성장 텐트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의 내란 척결 관련 법안들을 발목을 잡고 있어요. 민생 법안 발목을. 네. 그런데 그 수준이 그램핑 수준이에요. 그램핑 수준. 안에 난로 설치해 놓고 TV까지 갖다 놓고. 그래서 TV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옆에서 제가 처절하게 간절한 심정으로 딱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는 대단히 좀 불편해하고 있죠. 제가 국민의힘 제압을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보다시피 저쪽 뒤에 텐트가 있잖아요. 텐트가 글램핑 수준이고 또 평일에 하는 정치쇼 위주래요. 휴일날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요. 안에서는 실제 국회 안에서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토요일 일요일 했잖아요. 네. 근데 아예 닫아버리고 주말은 비우고 행사 때만 잠깐 여는 그런 개념이니까 마치 정치 드라마 촬영지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시위하면은 그냥 저는 반대편에서 또 그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오가면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동참을 해주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시비를 가끔 걸어와요. 얼마 전에는 당직자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내란 척결 외치는 저에게 또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또 필리버스터 비판한 저에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짓거리고 가더라고요. 어저께는 우재준 국회의원까지 와갖고 또 시비를 걸고 있어요. 쇼한다 하면서 뭐 갑자기 뭐 자다가 봉창 뚫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5대 악법에 대해서 자기 당 토론을 하자 이런 시 현장에 와갖고 그래서 언성을 좀 높인 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시는 국민의 권리인데도 저들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 글램핑 수준의 그 천막시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인 시하고 있는 김병주 의원의 모습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 의견을 많이 주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이어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 다음 주 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 농성장이 철수하지 않는 한 제가 국민의힘 제압해서 국민의힘 해산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맞대응 차원에서. 자, 1인 시 이어가고 있는 이 추운 겨울에 국민의 힘을 향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해야 된다. 또 국민의힘 해산하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데 어제 있었던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180일 수사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반적인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봐요. 실제 내란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가 맞추어진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드러난 것보다 밝히지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밝히지 못한 게 많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좀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밝혔다고 보고요. 좀 미진한 분야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는데 계엄군이 투입된 때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국무회의하고 사실 이번에는 사법부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하고 법원 행정처가 긴급 회의를 하고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그 다음에 12월 4일 날 보면은 당정대 회의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한 몸이었을 텐데 국민의힘에 대한 그러한 수사도 미진하고 또 수사 과정 안에서도 보면은 김건희와 연계된 가능성이 많은데 김건희 그를 풀어주는 그런 형태의 무관하다는 형태로 이렇게 발표한 걸로 봐서 그 분야도 좀 미진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엄에 대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12.3 내란을 했는데 12.3 내란 이후에도 비상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오비 HID 요원들 불행 요원들을 이용을 해서 뭐 청주공항을 폭파를 하고 사드 기지 네. 폭파 뭐 암살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는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미진하다 보이고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내란 특검팀에서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가 관여된 정황들이 여기저기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인영 메모, 방첩사령관의 메모에 보면은 체포 대상의 최재형 목사가 나오잖아요. 네. 최재형 목사는 누가였겠습니까? 김건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재형이었을 텐데 이런 거고. 디올백. 12.3 내란이 일어날 때도 그 전날하고 그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발표됐듯이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과 예. 문자를 주고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22년 11월부터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뭐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윤석열은 좀 떠벌리고 다니는 형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밖에서만 떠벌리고 다녔겠습니까? 안에서 네. 김건희하고 많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수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윤석열이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네. 조사로 드러났는데 왜 유독 김건희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느냐. 네. 어제 특검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들 그럼요.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이것도 종합 특검을 통해서 제2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네. 나오고 있는 거고. 내란 전단 재판 그럼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다. 네, 네. 내란 전단 재판부 얘기 이것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21일부터 24일까지 다시 국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그런데 21일부터 열리면은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지켜야죠. 네, 그래서 사실 그거 지난주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사실은 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위헌 시비를 걸 수가 있으니 좀 돌다리로 두드려 가자라고 해서 위헌 시비가 걸릴 만한 것들은 빼고 하자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아마 다음 주 21일이나 22일쯤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내 연내에는 처리가 네. 된다. 필리버스터가 있긴 하겠지만 24시간 네. 후에는 그렇죠. 종결할 수 있으니까 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번 특검 이게 수사 결과를 보면서 수사 능력의 문제냐 아니면은 네. 뭐 구조상의 한계냐 아니면 이것도 결국 뭐 사법부 때문에 그런 거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란을 보는 관점의 문제와 의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내란의 관점이 내란 특검에서 좀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내란은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라를 훔치려고 하는 역적이었잖아요. 네. 역적이나 역적. 마찬가지. 나라를 훔쳐서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네. 내란에서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어.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장기 집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마치 형사 수사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수준으로 내란 특검에서 보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유지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역적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단도 편성되고 보면 특별재판도 편성되고 삼족을 멸할 정도로 네. 법정 최고형을 했기 때문에 내란이나 역적들이 많이 방지가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것도 저는 나라를 훔친 역적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너무 내란 특검에서 조금 보는 관점이 아니라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에서 수사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엔 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단이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규모로 보면은 수사관까지 하면 한 260명으로 구성이 되고 6개월 동안 한 걸로 봐서는 좀 미진한 게 많죠. 사실 지금 발표한 것이 우리 민주당에서 저와 박선을 비롯해서 국정 청문회 때 멤버들 하고 일부 인원들이 밝혀냈던 거에 조금 더 나간 정도거든요. 의혹 예를 들어서 제보 받아서 대부분이 밝혔던 내용을 네.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이었는데 의혹 제기하고 제보 받은 내용 중에서도 수사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문제, 내란을 보는 관점의 문제가 좀 안일했다라고 네. 보였죠.